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역 인사들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동일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굉장히 큰 사회봉사신데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우리 관에서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민간 부분에서 이제 모금을 해서 그 모금을 우리 각 그 지역에 배분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그러면 광주도 있고 전라남도도 있고 네, 서울도 각 각 시도에 시도에 다 한 군데씩 다 있고요. 예. 우리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예, 저는 89년도에 저희 회사를 곡성으로 옮겨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곡성에 보니까 유독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한 200여 세대가 있었는데 그 다문화 가정인데 이제 거의 다문화 가정이 보면은 남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여자는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나이 차이가 많고 또 얘들이 이제 갓 이제 태어난 애들 뭐 어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러한 문화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나 그런 소통도 어렵고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상당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들을 제가 한번 좀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지금이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갖춰져 있었지만 그때는 조금 아무래도 느슨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느슨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시작한 게 어떤 게냐면은 그 사람들 한 번 시집을 오면은 또 이쪽 신랑 측이 부유한 가정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친정을 방문하는 기회도 굉장히 어렵고 또 한 번 간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저걸 한번 사업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곡성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우선은 한번 이러한 자금을 댈 테니 한번 친정 보내기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으로 제가 5명이 하는데 5명을 한번 시범적으로 선발을 해서 그 친정 보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그게 우리 곡성군만 아니라 이제 전라남도 또 전국적으로 퍼지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다문화 가정 지원에서 가장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이제 친정 보내기인데 그렇죠. 그 예. 시초가 우리 회장님의 제안으로 시작이 그때는 됐네요. 그랬습니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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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회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도 가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조금 그래도 연조가 붙으니까 좀 조금은 이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너소사이어티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런 내용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체 전라남도 이제 지에 전화를 해서 내가 한번 이러한 것에 가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엄청 반가워더라고요. 그때는 그 우리 사회에 아너소사이티 멤버라는 것은 아주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팀장입니다만은 우리 팀장이 달려왔어요. 곡성까지.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본인은 이런 한 번도 그런 문의해 본 사람도 없는데 이런 그런 문의를 받고는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그 1억 이상 기부자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전라남도 1호 회원이나 2호 회원 이 정도 됐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 이제 지회에 연락을 해서 타진을 할 때니까 아마 1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1호가 됐는데 제가 한번 단서를 달았습니다. 나는 전라남도의 아너소사이어티 멤버 1호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완납을 하더라도 5년에 걸쳐서 완납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될 테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1호를 만들어라.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다 안납을 하겠다. 그래서 1억 중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데 순천에 있는 모 치과 의사가 딱, 내가 이제 그때 자기가 이런지도 모르고 한번 하겠다 해서 이제 덜컥 그 양반 이제 1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한과 동시에 제가 이제 1억 안납을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장님은 1호로 충분히 자격을 갖췄고 실제로 이제 뭐 9,500만 원 정도의 기부를 한 상태에서 이제 500만 원만 2호로 해야 되려고. 그때 1호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조금 순진했던가 봐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쑥스럽기도 하고 먼저 무엇을 영예스러운 것을 먼저 차지한다는 것이 쑥스럽기도 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제가 좀 뒤로 물러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큰 거액을 기부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모님이나 집에서 반대 안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항상 제 사는 모습이 좋은 일은 제가 꼭 같이 상의를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저질러 놓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지만은 대놓고 반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서 듣고 그때서 잘했다고 저한테 등을 두드려주는 제 아내의 모습 또 우리 자녀들의 박수를 치는 모습에 항상 제가 거기서 또 큰 응원을 받습니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회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민간 차원에서 모금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모금은 통상 이제 성금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성금도 다 관리를 한가요? 그렇죠. 성금을 우선 우리는 이 지회에서 민간이 내는 성금을 받아서 우리 중앙회로 보냅니다. 예. 그러면 이 모금한 돈이 꽤 될 것 같기도 한데 1년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최근 일로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가 한 200억을 약간 상회를 했어요. 전라남도에서 모금한 게. 그래서 모금의 200억을 우리 전라남도에 다 배분을 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제 또 이렇게 들어오는 모금이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200억에 비례해서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또 복권 기금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합쳐서 우리가 모금한 만큼 비례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00억을 모금해서 금년에 289억 정도를 저희들이 우리 전라남도의 각 민간 기관한테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 모금은 사실 그 경제 상황과 밀접하잖아요. 뭐 아무리 성금을 내고 싶고 기부 활동을 하고 싶어도 생활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요즘 같이 경기 불황이 고착화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저도 이제 일찍부터 아나운서대 대표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제가 이제 회장으로서 1기 임기를 끝내고 다시 이제 10월 17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이 모금이 더 잘 됩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아마도 그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도움이 그 사람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상당히 민주 시민 의식 성숙한 그런 의식이라고 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금한 돈을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시민들도 사실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모금한 전적으로 이 중앙에서 지침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저희들은 모금도 중요하지만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이 가야지 필요 없는 것에 더 많은 것이 가서 정체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경험으로서 저희 직원들이나 우리 중앙에서도 배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남도의 각 지역에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글씨가 써져서 달리는 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차들을 각 시골에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쉽게 그것을 구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1년이면 저희들이 한 50대 이상씩을 저희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배분을 필요한 데다 배분을 합니다. 그것을 이 지자체에서 그걸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 저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공동 모금에서도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차를 소형차를 제가 우리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서 배분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잘 하시는데 사실 그 국민들, 도민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낸 돈이 성금이 제대로 쓰일까? 혹시 뭐 직원들이 뭐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조금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또 수년 전에 또 그런 사례도 그럼, 지금은 없지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크로스 체크, 감사, 또 중앙회 감사, 이 지역에서 또 직원들이 한 군데서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딱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지만은 또 회계도 그러지만은 이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또 체계를 갖추었네요. 회장님, 통상 연말에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을 하잖아요. 네. 올해 목표는 얼마나 되고 그 제가 알기로는 목표 달성 즉 100도가 이게 될지 안 될지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올해 목표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가 99억입니다.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99억인데 항상 저희들이 처음에는 목표가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좀 두렵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좀 조바심도 있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언론이라든가 또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아마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목표의 99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도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이 너무나 저는 자랑스럽고 특히 전라남 도민이라는 것에 긍지를 느낍니다.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어려웠지만은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열렬한 그런 성원을 해주셔서 항상 목표 이상의 모금을 해주셔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우리 2022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불이 켜지면은 우리 예전과 같이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열렬한 응원을 주셔서 목표 달성을 이루게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네,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더 어려운 사람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은데요. 기부와 봉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뿌듯한 감정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일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